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6월 민주항쟁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까지 어떠한 정부였습니까? 전두환 정부의 그 군부 독재가 다시금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의 봄, 광주 민주화 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엄청난 열망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신군부에 의해서 짓밟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봄이 다시금 찾아오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자,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후 정부들의 업적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6월 민주화 항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떻게 쓸까요? 6월 민주화 항쟁. 자, 연도가 언제가 되느냐? 연도. 여러분들 1987 영화 보셨죠? 1987이었다. 자,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6월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자, 뭐니 해도 당시 가장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은 전두환 정부의 포갑이 있었습니다. 포갑 정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보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 뭐야? 포갑이야. 우리 포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막 되게 막 편하네? 아니지. 폭력, 압제, 압력, 뭔가 막 이러잖아. 뭐 한 거지? 자, 그랬을 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뭔가 굉장히 프레스했다라는 거야. 자,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공안 날조 사건. 자, 공안 날조 사건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공안, 그러니까 막 간첩들, 너 간첩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이러한 내용들로 당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야. 근데 뭐야? 날조, 꾸며냈다고. 결국에는 본인의 반대 세력들을 잡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학생이나 노동운동을 탄압했다라는 거지.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깨어 있을 거 아니야. 전두환 정부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 되게 옳지가 않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러나라 하는 거야. 노동운동 같은 경우 계속해서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임금도 막 제대로 안 주기도 하고 사장님이 막 싸대기를 때려. 그러면은 막 맞고선 무슨 말이야? 어쨌든 노동자들의 당시의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당시 학생들이랑 노동운동이랑 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이제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연대를 해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시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부천 성고문 사건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요하게 보여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성고문, 고문, 치사가 막 치사해 이거야? 죽었다는 거야. 자, 부천 성고문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부천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잡혀왔어. 누가? 여성 노동운동자가. 잡혀왔는데 누구한테? 당시 부천에서 있는 이제 수사관한테 성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성고문을. 박종철 고문 사건 같은 경우는 뭐예요? 87년에 이제 서울대학생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을 당한 거야. 경찰인가요? 이 사람들이? 자, 물고문을 당해가지고 죽게 됐어.
그랬을 때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 지금. 그쵸? 국가의 힘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 작용이 된 거잖아. 사과를 해?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들한테 뭘 때리게 되느냐? 보도 지침을 때려버립니다. 야, 보도 지침이 뭐야? 보도를 할 때, 언론에서 기사를 낼 때 이거 따르라는 거야. 야, 성고문, 성추행, 이 단어 너무 빡세.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성모욕으로 바꿔. 미쳤어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모욕이야. 어디 여자가 이 정도로 바꿔버리는 거야. 야, 요 사건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밝혀낸 내용들을 기사에 실지 마. 야, 오로지 기사에 싣는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만 밝혀. 왜? 검찰은 내 편이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되게 사건을 축소한다는 거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고문을 했단 말이야. 물고문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여러분들 뭐 잘못했어. 경찰서가 물고문해? 경찰 아저씨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선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심장마비를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축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자, 배경에서 자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호헌이 뭐야? 지킨다라는 거야. 보호해. 뭘? 헌을, 법을 보호한대. 에?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간선제야, 직선제야? 간선제야, 직선제야? 이젠 모르면 안 돼. 간선제 잘 따라와야 돼.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통령 뽑았잖아. 그런데 87년이야. 87년쯤 되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거든? 그럼 뭐야?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전두환이 자기의 다음 사람이었던 노태우를 뽑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군사 독재의 연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이 정부를 또 한 번 해야 돼? 7년 동안? 안 돼? 아니라는 거지. 당시 국민들의 열망 어땠는가? 85년 총선 때 85년 총선 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야권이 어디를? 여권을 압도합니다. 근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게 뭐야? 직선제야. 직선제. 국민들이 뽑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85년 때부터 그 전에도 그랬고요. 서울의 봄도 그렇고요. 이미 국민들은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게 해달라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이러한 탄압과 포갑 정치, 국민들의 직선제를 원하는 마음, 요런 게 배경이 되겠다는 거야.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전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성당? 네. 자, 성당에 가면 우리 뭐해? 미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지. 고해성사가 뭐야? 제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되게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내 죄를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잖아. 쌤도 고해성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그랬을 때 당시에 뭐가, 자, 천주교, 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 폭로를 하게 됩니다. 뭘 폭로를 하게 돼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내용을 폭로를 하게 돼. 이거 사실 탁 하고 이게 아니라 심장마비가 아니라 물고문으로 죽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퍼지게 되면서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뭐야? 국가가 이렇게 했다고? 야, 남영동에서 또?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한 과정에서 뭘까요? 민주헌법인가요? 그쵸? 여기다 쓸게. 자, 민주적인 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 길죠? 운동, 길어. 본부,
자, 이게 이제 87년에 조직이 되게 됩니다. 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아직까지도 군사 독재 시절의 이 법안을 우리는 민주적인 헌법으로 만드는, 쟁취하는 국민운동을 벌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야. 자, 우리 되게 길잖아, 지금. 이렇게 쪼개서 외워야 돼. 자, 천주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단이 있었고요. 자, 민주헌법을 쟁취하는 국민운동 본부가 있었다고. 이렇게 힘듭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어?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본 내용에 대해서 탄압을 하겠죠. 탄압. 뭐야? 그리고 이제 막 공안 날조 사건을 또 일으키려고 해요. 빨갱이들의 소행이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누가, 자, 유명하죠. 자, 이제 이한열 학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연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언제 6월 9일 이렇게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어른들, 당시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게 돼요. 왜? 서울대학교 박종철, 연대 이한열. 당시 어떻게 보면은 꿈 많은 엘리트 친구들, 엘리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되게 꿈 많은 대학생들, 어린 대학생들이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죽어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범국민적으로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시위가. 정말 당시에 뭐 쉬는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와서 시위하고 막 넥타이 부대 나오고 막 빵빵거리고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 못 봤지만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케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6.29 선언은 결국 뭐겠어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라는 거지. 드디어 이루어낸 거지. 자, 요렇게까지 전개 과정이 되겠고요. 결국에 6월 민주항쟁의 의미가 뭔데? 자, 요렇게 써서 의미. 결국에는 그 전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61년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군사 독재가 어려운 말로 종식되었고요. 드디어 민주주의적인 평화적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야. 토대 마련. 더 이상 정권을 잡기 위해서 총칼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군사독재의 그런 억압적인 모습에서 조금씩 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이 타금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가 달라지게 되는 민주주의적인 진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